안녕하십니까, 정전나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제가 조금 늦게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유진 양이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서울 지하철역에 여기저기 포착포착 이렇게 우리 유진 양의 예쁜 모습이 오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행복하고 하루의 피곤을 씻어주는 그러한 예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진 양 고맙습니다. 우리 많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고 잠시 마음의 힐링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팬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크를 못 드렸던 내용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박선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도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체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안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보는데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뭐냐면은 첫 번째 두 가지. 첫 번째는 시청자를 향한 박선주의 조롱인지 반발인지 쓴웃음인지 여러분 한번 제 말씀을 듣고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박선주 가면을 벗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여러분께 체크는 못 해드렸는데 오늘 그 내용으로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복면가왕이 MBC 방송에서 했었죠. 그 MBC는 박선주의 친정과도 같은 그러한 방송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그때 음주운전 또 무면허 또 땡땡 흡입 복용 이걸로 인해서 방송 출연 정지 상태에 있을 때 나가수라는 그 프로의 그 편곡자로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로 정지 상태에 있다가 길을 열어준 곳이 그 방송사니까 뭐 친정이라고 해도 뭐 누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비판하기는 힘들죠. 이번 복면가왕 때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 복면가왕에 이미 바나나라는 닉네임으로 한번 출연했는데 이번에 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보통 사람 같으면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성주가 노래가 끝나고 복면가왕에 어떻게 참가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박선주는 나도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유는 미투 때 유진양을 향한 인간 이하의 심사 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항의성 댓글 비판 이거를 박선주 인스타를 통해서 쏟아졌습니다. 자, 그 수많은 항의 댓글 중에서 당신이 트롯 한번 해봐. 내가 평가해 볼게. 당신은 전유진의 40%도 못해. 그리고 영지라는 가수보다도 가창력이 네가 더 좋으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 여러 댓글, 이보다 더 심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내용과 관계되는 얘기를 뽑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분이 댓글을 보냈냐 하면은 바로 인과응보라는 사실이 꼭 기억해라. 나쁜 짓 하면은 꼭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댓글로 항의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그 수많은 댓글에 일일이 다 사과 답변을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거듭 그 수많은 댓글 하나하나에 일일이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했던 그 사과와 잘못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잘못이 있을 때 미안 미안해 이렇게 거칠애로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한 사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사과는 속으로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두고 봐라. 니들한테 내가 한번 노래 한번 보여줄게. 바로 요런 항의성, 보복 심리, 반발 심리, 요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친정 같은 M 방송사에 가서 출연 요청이 들어가지 않았나. 충분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미투가 끝나고 좀 휴식 시간도 필요했을 테고, 또 자기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면은 자숙 기간도 좀 갖는 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렇지 않고 바로 M방송사의 복면가왕에 출연했다라는 것. 바로 참가한다는 것은 일반 가수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연예와 방송사, 기획사 이런 분야에서는 정말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어발 같이 엮어져 있는 그 구조 속에서 정말 인맥이 있고 학연이 있고 지연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태되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암흑가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쪽 분야에. 그때 혹시 박선주 안티, 저의 안티 박선주를 좋아하는 분들 괜히 들어와서 댓글 달고 스트레스 받고 나가지 말고 지금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좋고 안티 여러분도 좋고, 빨리 나가시면은 서로가 좋은 기분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말을 듣고 나도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다. 그 얘기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역시 땡땡 전과자답다. 정말 땡땡 전과자다운 말이다. 그래, 내가 좋다. 내가 인정해 줄게.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이러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럴 때 하는 것이 바로 땡땡 복욕이나 땡땡 흡입이나 땡땡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땡땡 범죄는 사회적으로 아주 죄악된 그러한 범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아주 천대시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범죄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컨트롤을 못하는 게 어떻게 남을 컨트롤 하려고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려고 마스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었는가. 또 이 사람을 복면가왕에 출연을 시키고 또 T조의 마스터 자리에 앉게 했던 방송사 니들은, 예능국 관련 니들은 또 뭐냐. 자, 그래서 이 모습에서 전혀 반성이나 자숙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주 못된, 지저분하고 저급한 존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가 방송사에 나와서 뻔뻔하게 노래하고 평심사하고 아이고 이뻐라, 너무 예뻐서 어쩌고 저쩌고, 그때 당시에 우리 유진 양에게 했던 그 심사평, 우리 팬들은 그 내용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정말 견디기가 지금도 힘이 들어. 저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우리 유진 양이 이런 식으로 해서 눈물 닦는 모습 아마 영상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 박선주의 심사평 과정에서. 유진 양은 또 몰라도 유진 양은 부모된 심정에서는 정말 그 가슴에 피눈물을 흘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두 번째, 또 이 미스트롯2가 끝나고, 미투가 끝나고 그 비하인드 겸 해서 마스터들의 어떤 그
평가. 그러니까 그 시청자, 출연자 1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준결승 진출자 14명 중에 12명이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마스터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설문을 적어서 함에 넣고 그걸 집어서 이제 마스터에게 질문이 가는 그런 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질문 순서를 하나 받고, 이제 또 한 참가자가 박선주에게 어떻게 미투를 하는 과정에서 살도 많이 빠지고 많이 예뻐진 것 같다.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살도 빠지고 예뻐질 것 같은데 비결이 뭐냐 물었으면은, 아이고 그동안에 뭐 신경을 많이 쓰고 참 어떻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 살이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살 빼는데 최고의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욕 많이 먹으면 된다. 욕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욕 많이 먹는 게 다이어트의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 박선주 씨, 당신이 이런 내용을 듣고 감정이라도 어떻게 뭐 흔들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욕 많이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수많은 팬들이 유진양 그 평가를 하고 난 뒤에 댓글이 쏟아지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욕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박선주라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사과하고 이런 모든 것은 가식이고, 자, 내가 봐라, 내 뭐 복면 가왕 나가서 내가 자기 욕심에는 뭐 가왕까지 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러나 떨어졌죠. 노래 소리하고는 완전 동요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제가 불러도 그보다는 더 잘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현양 에게 대해서 왜 그런 평가를 했었냐, 이런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다현양에 대해서 정말 잘했으면 하는 너무 기대가 커서 그랬나 보다. 또 보여준 게 없어서 그랬나 보다. 기대는 컸는데 뭐 보여준 게 없어서 그랬다. 그 방송 마이크 앞에 대고 내가 미쳤어, 욕 많이 먹으면은 살이 빠져, 어떻게 이런 멘트를 날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개인 유튜브도 아니고. 참, 거기에 다현양에 비교하면은 우리 유진양의 심사평은 정말 이거는 인간 그런 쓰레기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두 사람을 비교해서 어린 친구들에게 그와 같은 심사평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딸 키우는 엄마로서는 상상, 지금도 우리 수많은 유진양 팬들은 그 순간만 생각을 하고 유진양 이렇게 눈물 닦는 모습만 연상을 하게 되면은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TV조선에 나가서 심사를 하고, 또 MBC 복면가왕에 나가서 노래를 하고,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 앉히고 노래 부르게 하고 심사하게 하는 방송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송사를 상대를 할 때 우리 시청자들은 방송을 보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 TV조선의 예능은 여러분 정말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두가 한 사람 한 구성 요소가 되죠. 자,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계속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은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내 자식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꼭 명심을 하시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이런 방송, 이런 사람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분명히 또 내일은 국민가수다, 거기에 또 마스터 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제가 박선주에 대한 다른 각도,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감해 주시면 여러분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